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201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2회차 실기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직업심리학의 문제 5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의 5문제 중에서 조금 난해한 문제 3문제 정도 보입니다. 한 문제는 우리 이론서에서 문항의 변별도와 문항의 난이도를 보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실기에서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3문제 정도가 보입니다. 자, 나머지 2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많이 보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실제 문제에서 6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반도라가 제시한 사회인지적 진로발달 이론에 개인적인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6번이 처음 나온 겁니다. 체킹해 주시고요. 사회인지적 진로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인지 하면은 반도라가 제시가 많이 되죠. 반도라가 이야기한 개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결과 기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쓰시기 바랍니다. 3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신념을 말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자기효능감, 자기효율성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자기효능감은 목표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합니다. 1번 쓰시면 됩니다. 반도라는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행동의 실행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써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번을 추천합니다. 어떠한 과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행동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자기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2번째, 결과 기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 그대로입니다. 결과 기대에 들어갑니다. 결과 기대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이 이 같은 일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번을 추천합니다. 자, 결과 기대는 우리가 봐보세요. 내가 자기효능감으로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날 거다. 그게 결과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바로 이 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과 기대에는 물리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평가나 자신에 대한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결과 기대는 개인의 행동 수행에 중요한 동기가 되겠죠. 2번은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들어갑니다. 3번째는 목표였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자기효능감도 힘들어집니다. 목표입니다. 목표는 개인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인지적 주체로서 개인을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번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개인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인지적 주체로서 개인을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추천합니다. 개인은 특정 목표를 세우는 결심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어떤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성취가 바로 목표 달성이 되겠죠. 목표 달성. 자,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행동 실행이고 목표 달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2번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지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큰 틀에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목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기 효능감, 목표, 결과 기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이건 아셔야 됩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왔던 거죠. 중거 타당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했어요. 그래서 배점이 7점입니다. 중거 타당도 종류 두 가지 종류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타당도 중에서 직업 상담에서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증 연구에서 얻은 타당도 계수와 실제 연구에서 타당도 계수와 다르고 실증 타당도 계수가 실제 타당도 계수보다 낮게 발생하는데 실증 연구에서 더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은 다 나왔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동시 타당도를 공인 타당도라고 하죠. 앞에 1번부터 할게요. 애연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다른 중거 점수들을 얼마나 예측해낼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검사가 어떤 미래의 특성을 정확하게 애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을 추천합니다. 이거요. 여기서부터 한 검사가 미래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한 검사가 어떤 미래의 행동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애연하는지를 나타낸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던 말씀드린 이 내용만 작성하셔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 들어갑니다. 자, 공인 타당도를 추천합니다. 공인 타당도를 쓰시고 애연 타당도의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새로운 검사를 제작했을 때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연관성에 의해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새로운 검사를 제작했을 때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은 게 공인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 이게 바로 공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타당도 중에서 특히 직업상담에서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직원을 선발하거나 배치, 훈련 등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활용도가 높죠. 우리가 중거 타당도를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중거 타당도가 잘 공인 타당도, 그 다음에 미래 애연 타당도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으면 적성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적성검사도 중거 타당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적성검사에 의해서 인사관리, 즉 직원을 선발한다든지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인사관리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중거 타당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성검사에 의해서 인사 배치를 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인사관리의 활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거 타당도가 높았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어머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인사관리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탁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